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정주입니다. 예. 주말들을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보게 되는 뭐 직업상 그런 세 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셨어요? 이정주 기자는 계속해서 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다 체크하셨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토요일 날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그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데 어디 나가서 이제 애한테 핸드폰을 보지 말란 말을 못 해요. 제가 하루 종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기현, 오세훈, 뭐 명태균에서 뭐 계속 보고 있고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또 윤석열이 뭐 잘못했냐고. 예, 그냥 직관적으로. 네. 그렇군요. 예, 뉴스 뭐 많이들 보셨을 것이고 지금도 아마 지금 뭐 종편이나 케이블 채널들 보니까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사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뭐 내용들을 보자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많은 검사들이 각자의 이름으로 입장을 내고 있고 뭐 강백신 검사 등은 직접 관련자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노만석 대검차장, 지금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또 입장을 내기도 했고 오늘 오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검에서 항소를 포기한 이유로 그냥 짧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항소에 실익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수사팀은 왜 항소 안 해주냐? 우리는 항소하려고 뭐 몇 시에 어디 가서 기다리고 계속 대기했었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2심에서 다툴 내용들이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이거 뭐 봐주려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항소 포기 논란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죠. 이들이 실익이 없는 게 아니라 항소했을 때 훨씬 불리한 거 아니에요? 몰아붙이다가 역공당하고 얼마 전부터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한 멤버들이 이제 점점점 그 입을 여는 폭이 넓어질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유동규 씨도 신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자기들이 항소해서 몰아붙이다가 오히려 대치기 들빼지기로 1심 거를 뒤집어 보려다가 대치기 당해서 오히려 완전히 그냥 넉다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신다. 저는 예. 오히려 중앙지검장과 그 총장 대행의 한바탕 WWE가 아닌가. 이거 약간 그 WWE는 이제 프로레슬링. 네, 프로레슬링이죠. 프로레슬링은 뭔가 이렇게 짜고 친다.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 항상 이런 걸 볼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데 사실 항소 포기로 그 더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항소 포기 이슈로 인해서 지금 드라이브로 쥐게 된 건 국민의힘 그리고 보수 언론 그리고 검찰 그리고 자기네들의 수사가 지금 뭐 무리했다거나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검사들이 오히려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득 보는 쪽이 누구고 손해 보는 쪽이 누구인가? 그러면 좀 사건이 그나마 좀 깔끔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도 정 변호사 입장하고 비슷한데요. 예. 이건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관행에 어긋나는 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검찰의 관행상 봤을 때는 그 항소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기계적 항소라 할지라도. 네, 하다못해 이제 정구승 변호사 담당했지만 박종훈 대령 예전에 그 항명죄 해가지고 군검찰이 이미 다 1심 무죄 났는데도 항소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서울 고법에 가서야 이제 정권이 바뀌고 끝난 거예요. 네, 근데 요 행태는 이제 뭐 특가법상 지금 뭐 배임죄 문제도 있지만 논리상으로 보면 이제 검찰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앱노멀한 건 맞아요. 예, 왜 그랬을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나온 현재 표면의 어떤 팩트고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자기가 연관이 있으니까 이거를 본인이 미리 그 어떻게 보면 작업치는 수준에서 정성호 장관가 쳤다. 그 연결고리는 지금 야당이 하는 건데 예. 그 설득력 있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권력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게 그러면 노만석 지금 권한대행이잖아요. 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뭐냐면 노만석 권한대행이 그럼 중앙지검장까지 패스하고 본인이 거기서 찍어 눌러가지고 정성호 장관의 그 시그널을 넌지시 받아서 결정했다. 그럼 이 정권의 목줄은 노만석이 쥐고 있는 거네요. 네, 노만석이 만약에 털면 이재명 정권 날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권력을 운영한다고요? 여기 물음표가 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자,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일단 수사 검사들은 우리 항소하려고 했는데 왜 못하게 했냐? 그럼 항소 포기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라라는 게 지금 지검장들이 함께 성명 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 작동한 것 아니냐, 외압, 위에서 찍어 누르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미 이제 정성호 장관이 도어 스태핑 형태로 출입문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예. 과정 의견 개진한 거. 그러나 어떤 그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지휘를 하거나 한 적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의견 개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자기들이 판단을 했겠죠. 회의를 해서. 그러면 그 입장은 이미 깔끔하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예. 이미 두 분께서 개념 규정 잘 해주셨듯이 그 의견 개진을 해서 만약에 그게 대통령의 뜻이나 이렇게 읽혀졌고 그런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 비밀이 안 새나갈 리가 있겠는가? 예. 라고 보면 이미 모든 입장은 정성호 장관의 발언으로 기본 정리는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 정리는 됐다. 저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남은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주는 사람 유동규 하나 남았고 만약에 항소를 포기한다고 하면 더 이상 유동규는 검찰에 잘 벌일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 만약에 항소심에서 너 그래? 어차피 우리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오면 이번은 더 세게 구형해줄게 라는 식의 뭐라도 하나의 그 카드라도 갖고 있어야 유동규를 그립할 수 있는데 이제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그게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거 유동규라도 놓치게 되면 사실 이제는 항소심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립감을 잡고 싶었을 거고 그 검찰총장 대행 입장에서는 너네 수사팀 살려다가 우리 다 망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손절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 너네 그러면 탄압받는 모습 보여주고 나는 여기서 조직 챙기는 모습 보여주면 각각 얻어갈 이득이 있으니 이 정도로 해서 로프 반동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로프 반동. 그럼 이거 바로 촉.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리고 수사하던 검사들은 당연히 항소하려고 그러는데 위에서 막았다라고 생각하면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어지는 질문이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럼? 얘기가 바로 달라붙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누구도 답하고 있는 사람이 없죠? 제가 이제 뭐 수사권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보안 수사권을 주자거나 수사 지휘권을 주자고 할 때 그럴 때 좀 그 전에 검사님들이나 이게 그 중견 법조인 분들께서 같은 입장을 좀 내주셨으면 좀 제가 욕을 덜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럴 때만 나서 주시니까 네. 마치 제가 검찰 편 드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현직에 있는 분들의 변명이 그거였어요. 나는 그 담당자가 아니라 수사 기록 못 봐서 이 얘기하기 좀 그렇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하기 그렇다. 그럼 대장동 사건 직접 하셨습니까? 직접 안 했는데 의견 잘 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에 뭐 초임 검사가 이 프로스에 글 올려서 뭐 결연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콜검 때는 왜 결연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고 이런 게 오히려 검찰 개혁의 명분이나 이유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또 중앙지검과 그리고 검찰총장 대행과의 갈등도 이런 것도 보면 둘 다 지금 자기네 이익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수를 쓰고 있는 거고 예.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사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하나 좀 지적해야 될 게 우리 아까 이정주 기자가 항소를 하는 게 기존의 관행이었다. 이 관행에서 어긋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도 이 내용을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 일각에서는 조작된 기소 아니었느냐라는 주장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치기 당할 것 같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와서 어떤 형태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검찰 일각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을 가지고 처음에 기소를 한 예. 거예요. 대장동 사건이 지금 몇 개의 재판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좀 복잡하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은 뭐 이 사건을 등장인물 8, 9명이 나오는데 이걸 뭐 종이에 써가면서 누가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기소하면 죄가 있겠지. 유죄 나왔으면 잘못했겠지. 뭐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유동규 같은 경우는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이 8년이 예. 나오니까 이 사람도 잘못했는데 김만배도 마찬가지로 뭐 12년 이렇게 받으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인상 비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미지를 몇 년간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이니까.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항소 포기를 두고 이제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제 추징금도 만약에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뭐 460억밖에 안 되고 몇 천억을 못 한다 하는데 이거는 정성호 장관 말한 대로 민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성남을 도시공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이걸 따로 받아내는 거고 지금 이건 형사재판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좀 이 사건을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식으로 좀 돌려주자면 도이치모터스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이거 갖고 4년을 탈탈 털었는데 유죄 나왔냐? 예. 특검 가니까 한 달 만에 털리잖아요. 바로. 예. 없었던 미래에셋 바로 통화 파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바로 나오죠. 예. 예. 이게 사실 증거예요. 근데 특검보다 더 큰 검찰 사단을 쥐고 있었던 윤석열 검찰에서 3년 동안 160명 동원했습니다. 검사. 네. 그 대장동 그래서 이재명 후보 당시에 야당 후보로 있는데 체포동의안까지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그때 기소해가지고 그때 해결했어야죠. 그러면 본인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못하고 지금 막상 정권 바뀌고 지금이 아까 정 변호사 말대로 밑장 빼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예. 어차피 지는 전쟁 내가 먼저 누워가지고 이러면 마치 내가 외압 때문에 누웠다. 네. 예,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내가 이 돌부리에 넘어진 거다. 지금 코스프레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추징금도 추징할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좀 몰고 가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기사를 뭐 일반 시민들이 속속들이 들어가면서 막 도표 그리면서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사실은 말이 물고 물려요.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항소포기 건에 있어서 말이에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이 재판 1심 선고 이후에 항소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뉴스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저는 그거부터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여기다 끼워 넣는 게 맞습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게 지금 이제 자기들은 항소 포기만 갖고 지금 발끈, 예. 선택적 발끈이죠. 선택적 정의와 공정 정권이었는데 이제 선택적 발끈까지 나오는 건데 근본 출발은 이게 무리한 조작 기소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이제 덮고 감추고 하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재명 지금 대통령님에 대한 흑화를 넘어서 완전 악마화. 그게 고착화돼서 사실은 지지율도 못 올라가는 것까지도 있잖아요. 지금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 그것을 완전히 자기들이 악용, 이용, 활용. 그래서 오늘 그 메이저라고 하는 기득권 언론들의 일면에 딱 나오는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예. 7,100 몇 억 뭐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완전히 추징금을 더 거둘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 버렸다. 네, 이런 그런 식으로 취지의 지금 네, 기사들이 많죠. 물줄기를 예. 확 다른 데로 관점을 다른 데로 돌려서 지금 진짜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어요. 주인공이 누군지 이게 전혀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당시에 별건으로 갖다 뒤에 붙인 거잖아요. 정진상 실장은 여기에 대상도 아니에요. 이번 이 건에. 이게 막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뭐 적고 그림 그려가면서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구 헷갈리게 돼 있고 해놨고 거기에서 자기들 유리한 것만 딱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면 예. 추징이라는 거는 피해자가 없는 사건에서 공중에 떴을 때 예.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하는 게 추징이고 만약에 제가 사기 피해를 당했다. 그럼 그걸 왜 국가가 가져갑니까? 그렇죠. 피해자가 가져가야지. 예. 그런 거는 보전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배상 명령을 하거나 따로 민사를 걸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7천 몇백억을 못 가져간다? 아니 성남이 피해본 거 있으면 소송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추징에 대해서는 이미 추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부풀리기고 그 금액 자체도 되게 부풀리게 되는 게 초과 이익 중에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더 가져가게 된 부분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추징의 대상이 있는 거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있는 거 나눠줘야 되는 건데 이걸 다 합쳐갖고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7천 몇억백억이 나왔다는데 예. 그 재미있는 표현을 한 거 제가 따온다고 하면 그 예전에 삼성이 그 정유라 씨한테 말 사주면서 뭐 70억 정도 줘서 어떤 이득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득 얻은 거에 대해서 추징을 하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네 반대죄로 돈 번 거 다 갖고 와. 이거랑 같은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7천 몇백억 갖고 오는 건 그냥 그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들의 명예로운 죽음을 위해서 그냥 망한 건데 외압 때문에 망했다라는 식의 퍼포먼스를 위한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발끈해서 막 글 쓰는 사람들 특히 뭐 이 브로스에 쓴 심지어 저보다도 많이 후배인 검사들이나 아니면은 갑자기 나온 그 여러분들 중에서 판결문 읽어본 사람은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법조인이고 검사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 사람들도 자기 업무에 바빠갖고 대장동 판결만 안 읽어봤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악마화된 이재명이 얘에 대해서 항소해야 되는데 항소 못하게 했다. 나 검사인데 화나? 나 발끈해? 이런 메커니즘으로만 움직여. 왜냐면 글들이 다 그렇게 단순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게 없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때 공작이 얼마나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잘 작용을 했고 그거의 씨앗이 아직도 계속 결과를 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뉴스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선 수사 검사들이 항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앙지검과 대검에서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소 포기를 한 주체들은 하자고 하는 사람도 검사고 막은 사람도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해결이 되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가 나왔죠. 지휘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오늘 오전에 했던 이야기가 노환석 대검차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과는 개별 사건으로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냈었고 이 부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무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치권에서의 목소리 그리고 언론에서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검찰은 검찰 스스로가 관련해서 사건마다 무언가 다른 잣대를 갖다 들이댄다라는 취지의 비판들에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국민의힘은 지금 이 검찰에서 항소 포기했던 내용을 비판함에 있어서 법무부나 혹은 대통령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앞서 얘기했던 추징금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 가능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우리 이정주 기자가 말한 대로라면 밑장 빼기 딱 좋은 타이밍에 그렇죠? 밑장을 빼고자 하는 이게 영화 타짜를 보신 분들에게 그 장면을 설명해주고 싶어요. 어이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네. 지금 그 긴장되는 상황. 어이 선장 오한마 가져와. 지금 이 타이밍인 거죠. 천하의 검찰의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그렇죠. 자, 그러면 손모가지 묶고 시작해야죠. 따라라라라라 하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다. 그래서 요걸 딱 깠을 때 요게 단풍 이파리가 나오는지 뭐 다른 게 나오는지 흑사리가 나오는지를 봐야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오한마가 누구를 찍을 것이냐. 지금 요 타이밍 아니겠느냐. 검찰도 굉장히 이제 정무적 정치적 집단화 돼 있죠.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그 정무적 정치적인 것을 자기들이 다 이긴다고 평소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성호 장관 정치인이자 이제 법무장관인 거죠. 아마 그런 이 전체적인 흐름 다 몰라요. 여기서 만약에 직접 지휘를 했다 그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온다는 거 다 알죠. 그 레이코프가 얘기하는 그 프레이밍 법칙 있잖아요. 예. 포기를 생각하지 마. 자꾸 이거 가지고 항소 포기를 얘기하는 순간 자기들 즉시 포기만 계속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즉시 포기 이퀄 검찰 개혁.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수렁에서 나오려고 자꾸 밟으면 계속 수렁에 빠지죠. 여기서 뭐라도 팔이라도 걸쳐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들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형국 같습니다. 네, 이 관련 뉴스들은 아마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뭐 며칠간은 계속 후속 보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마디씩 얻는 사람들의 발언에 따라서 이건 뭐 사실관계 또 따져야 될 것이고 그 발언이 적절했는지 따질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 따질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SNS에 저글을 올리면서부터 회자가 됐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과연 전직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서 자신이 윤석열
징계 소송을 상고 포기했다라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날짜일 때 본인은 이미 장관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열흘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두고 각각의 판단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재밌게 저희가 예. 즐길 수 있는 게 있죠. 진짜 완벽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그러면 이미 검찰 출신인 한동훈 법무장관 하고도 이제 검찰 내부랑도 간극이 벌어지는 거죠. 서로 예. 내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완벽히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나리오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다. 저분은 이미 어디에도 속해져 있지 않은 그냥 유튜버 한동훈이 되신지 오래라. 어. 그리고 지금 날짜관념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 검찰이 정말 죽었다면 이번에 죽은 게 아니라 콜검 때 죽은 거죠. 예, 검찰이 갑자기 부른다고 거기 가서 핸드폰 뺏긴 채로 수사를 할 때 그때 사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고 그 이후로는 거의 가사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가사 상태요. 예. 이게 근데 진짜 이 프로스 보면 참담한 게 이번에 이제 수사 담당했던 뭐 강백신 검사 이런 분도 막 글 올리잖아요. 초임 검사도 올렸고. 예. 근데 아까 정변 말대로 이게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때문에 황제 수사할 때 예. 결국은 그 버티다가 윤석열이 당시에 지지율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지지율에 밀려서 이제 이거라도 해야 된다 해서 당시에 이제 들어간 건데 그럴 때 이 프로스에 누구 한 명이 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구속 취소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심우정 검찰총장 당시에 축시한 거 안 했잖아요. 전날 이제 검사장들 모여가지고 밑밥 깔았죠. 나 혼자 결정 아니다 이런 예. 식으로. 근데 정작 심우정은 비아폰 받아서 통화한 거 보면 핸드폰 바꾸고 그 윤석열에게 목줄이 잡혀 있던 거예요. 뭔가 더 관련이 있어 보이죠. 예. 네. 근데 그때도 단 한 마디도 이 프로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택적인 뭐 검찰들의 분노랄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체 검찰을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수사 검사들이 항소를 원할 때 수사 검사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수사 검사들은 그 각각의 자신들의 어떤 뭐 결기도 있을 것이고 수사를 했던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건에는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어떤 건에는 왜 작동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 쿠팡 퇴직금 관련해서 사건 나왔던 문지석 검사가 울부짖으면서 얘기할 때 그때 누가 찍어 눌렀고 누가 무마시켰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같이 공분을 그래서 말입니다. 했습니까? 그때 문지석 검사의 입장을 동조하는 어떤 글 같은 것들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의 이 상황은 그 시민들이 보면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게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겠죠. 그 보도가 나올 때마다 누구의 논리와 누구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을 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조직 보호의 동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게 막 10년, 20년 아니면 30년 되셔서 이런 이미 사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간부급이 아니라 초임 검사 1, 2년 된 검사 애들이 아니라 친구들 역시 마치 자신들이 그 검찰의 화신인 것 마냥 막 분노를 하는 걸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렇게 그 정의감에 불타는 친구들이 작년엔 도대체 어디가 있었는지 그땐 연수원에 있어서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고 정말 놀랍다. 이게 그러면 더 이상 이게 인적 쇄신만 하면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제도 자체를 좀 근간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초임들까지 저 정도라면 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제 이제 그 박선원 의원이 검찰에서 중앙선관위 출동한다 하는 걸 이제 부장검사가 당접사 12월 3일 통화하고 밤. 밤에 그거 사실은 이제 제가 벌써 1년 전에 이제 제가 공개를 했죠. 사실은 그 첩보를 최초로 이제 2명 실명을 받고 검색을 해서 야 이건 정말 심각하다. 검찰이 직접 12.3 내란에 개입했다는 반증이잖아요. 자 그런 거 했을 때 다 자기들이 검찰 분명히 정성우 대령인가가 검찰이 온다 했는데 수사기관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도 자기들 조직 보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그럼 내란에 직접 가담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앞으로 해명할 거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꼭 이 프로스에 글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검찰이 보이고 있는 모습 일단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 검찰 개혁이라는 그 방향이라는 게 정해졌고 그 방향에 뭔가 반하고 있는 조직 혹은 일부 검사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연판장 같은 거 좀 돌렸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좀 저희 리스트업 하기 편하게 자기네들끼리 좀 연판장 좀 돌려주면 좀 필터링이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